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가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왕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지영 의원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전체 예산의 30%가 복지에 투입될 정도로 이미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복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 한 유력 언론은 사설에서 보육 하나만 잘해도 이 정부의 복지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꼬집어서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은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가장 기본적인 투자고요. 그리고 또 저출산이나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 진출력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나고 나면요, 정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파악하는지 의문이지만 CCTV 의무화, 또 신고 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대부분 규제일변도의 그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 그 보육 제도, 특히 또 보육 환경, 처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의 또 신설이나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 대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처벌의 강화라든가 CCTV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아동 학대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필요 조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이러한 대책이 보완되어야지 완전한 대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이라는 그런 정부의 책무를 어린이집에만 미루고 그 사고를 내는 교사 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까지도 예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확충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여건 하에서 아이들에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 규칙에 중대한 학대에 대해서 즉시 퇴출 제도라는 거 그런 시행하고 있죠? 네, 현재도 생명의 위험을 가할 정도의 중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네. 그 즉시 시설 폐쇄 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그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언급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례에 대해서만 즉시 처분 1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번 인천 연수구 사례에서 나타난 정도로의 어떤 중대한 그 학대 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즉시로 1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하겠다는 좀 더 강화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부가 이런 단편적인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언론에도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이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가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는 데에서는 정말 이 어린이집을 보다 저희 부모나 지역사회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또 보육교사의 체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그 추진 예정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자체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일단 즉시 처분의 이런 변론권 그런 침해는 물론이고 또 화면을 봐주세요. 1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인정한 학대 의심 사례는 10,000건 이상인데 형사처벌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그 전문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건의기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즉시 처분 도입은 오히려 보육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그대로 시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행정조사나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 등과의 어떤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아주 최대한 신중히 폐쇄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또 다른 화면을 봐주세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규제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정부처럼 또 규제만 강화한다면은 오히려 영유아의 그 피해만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원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천 연수구 사례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그 재혼하던 아동들이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 어떤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전원 조치나 이런 데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배려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새롭지 않는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소개하고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는데 국민과 현장이 이 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보다 현장 또는 그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또 대책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관련 문제인데요. 지난 25일 복지위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장관님, 정부도 이 안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예, 뭐 그 여당, 야당 또 정부도 다 동의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한 CCTV 설치 의무화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논란의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그 혹시 이러한 그 CCTV 설치에 의해서 그 보육 교직원들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열람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에는 사용을 절대로 금지를 하고 또 오남용을 방지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CCTV 설치와 운영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그 어떤 그
그 헌법상의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보육시설의 어떤 특수성, 아동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영유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없도록 그 설치 목적이나 열람 대상자 뭐 이러한 그 보관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교사와 어린이들의 영유아들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부모들의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아이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CCTV를 열람할 경우에 부모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한해서 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목적으로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밖에 목적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0일간 보관키로 영상의 그 보안 문제라든가 열람 대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개인정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조치를 만들고 벌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감시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 또 CCTV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도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보육원 또 유치원, 학교 등에는 CCTV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님, CCTV 설치 의무화가 현재 여론의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틀 안에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자발적인 유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한 어떤 학대 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게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기 해소시켜드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더 그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좀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총리님 화면을 봐주세요. 현장에 한번 소리를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본 화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답이 아니라 2년 전 복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사의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만 원인을 묻고 처벌 강화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도 손주를 돌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희세 아이들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 아이 5명을 한 명의 교사가 매일 10시간 이상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돌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매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열악한 상황을 오래 방치해둔 결과에 정부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는 개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복지에서 통과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예산 역시 합의는 되었지만
1043억 중 단 한 푼도 확보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무리 어려워도 보육 환경 개선 이번에는 정말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 말씀하신 이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 이 문제에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0만 원 전후에 지금 그 처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처우로 양질의 교사가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구 총리님이 대한민국을 보육을 살린 국무총리로 평가받고 기억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국정 운영 중에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위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정보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서 특별하게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 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렌트카, 리스 차량 등 대여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대여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리스는 별로 없지만은 렌트카의 경우에는 상당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위치 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빌린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화면은 위치 추적기와 추적 시스템을 판매한 업체에서 테스트 버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화면 가운데 붉은 점 보이십니까? 예. 현재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고 화면 아래쪽에는 그 지역의 주소, 시동 상태, 운행 속도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치 추적 시스템이 이런 정보를 자세하고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임의로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도난 문제 때문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것이라면은 반납 일자가 지난 경우에 미반납 차량에 대해서만 그 위치를 추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 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현행법대로라면은 업체는 대여받은 사람에게 차량의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의무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알려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부실한 법령 속에 개인의 위치 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근에 그에 관한 민원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할 때 고지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각 그 렌트카 업체들이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5조 제3항의 고지 의무를 동의로 개정해서 대여받은 자가 위치 정보 제공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의 렌트카 업체는 지금 현재 959개 정도이고 이들이 운영하는 차량은 약 46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방통위는 몇 대의 차량이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타시는 차량은 리스 차량이십니까? 예, 리스 차량입니다. 리스 차량에도 위치 추적기가 부착돼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대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리스 차량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차량 위치 정보가 지금도 노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 국토위뿐만 아니라 리스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까지 포함해서 명확히 업무 분담을 하시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부처들 사이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그 렌트카는 있지만 리스 차량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은 아니고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하루 빨리 좀 관련 대책들을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급속한 IT 발달, 급변하는 사회, 끊임없는 복지 논쟁 등 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땜질식 정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건전한 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사회의 논의가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회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부모가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고 상식과 건전한 룰이 있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저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